자, 안녕하세요. 문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명사 파트를 할 건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동명사라는 건 어떠한 동사를 갖다가 명사화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다음에 ing을 써가지고 명사화 해주는데요.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겠습니다. 동명사의 명사와 to 부정사의 명사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to 부정사는 어떠한 그 발음이 강하다 보니까 강조뿐만이 아니라 의지,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뜻하는 게 되겠고요. 이게 동명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반대 표현이라고 일반적인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그냥 진행 일시적인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떤 미래보다는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라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죠. 명사이기 때문에 위치할 수 있는 자리는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이 자리에서 요 주어 자리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명사의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itting a crim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동사가 쓰였죠. 그 주어 자리에 동명사 파트가 쓰였으면 따라 committing a crime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ny라는 동사 다음에 knowing anything 써가지고 어떠한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ing이 쓰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가 쓰였고요, 동사가 쓰였고요, 또 동사의 보어 즉 명사가 쓰이는 자리에 또 ing이 쓰여가지고 페인팅, 랜드스케이프 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풍경을 갖다가 그림 그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동사에다가 ing을 붙여줘가지고 명사를 시켜주는데 때로는 동사가 혼자 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올 수가 있고요. 등등등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동사를 갖다가 ing으로 만들어져 동명사를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 뒤에 있는 요 통째가 다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동명사나 현재 분사를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천 번 얘기했지만 형용사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동명사 다음에 명사가 올 때랑 현재 분사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현재 분사는 너무나 형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동명사일 경우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동명사가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fitting room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옷을 갈아입는 방을 갖다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옷을 갈아입기 위한 방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어쨌든지 간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뒤에는 주로라 그랬어요. 무생물 명사가 오고요. 어쨌든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사는 너무나 간단하죠. 따라서 그냥 sleeping baby, 자는 아기, smoking volcano, 연기를 뿜는 volcano, dancing girl, 춤추는 소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sleeping car 하면 자는 자동차는 아니죠. 자기 위한 자동차, smoking room, 담배를 피기 위한 room, dancing school, 춤을 추기 위한 학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명사는 그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 명사 앞에 명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독특한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 소유격 다음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소유격이 쓰이고요. 소유격 다음에 어떠한 명사가 쓰이게 되면은 뭐뭐의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맞습니까? 어쨌든 동명사도 거기랑 비슷하게 동명사가 쓰이고요. 그 앞에 소유격이 쓰여가지고 소유격으로서 앞에 있는 동명사를 갖다가 소유해 준다라는 거죠. 즉, 이 앞에 쓰인 소유격은 뒤에 쓰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you're being right, 당신이 옳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혹은 뭐요? 그들의 딸이 뭐 하는 것,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치는 것. 그리고 이건 뭐예요? thunder, 그 천둥, 그 번개가 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소유격을 쓰였지만 3번과 3번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쓰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뒤에 있는 coming을 갖다가요 동명사로도 볼 수 있겠지만 선생님 어떤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도 분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분사 따라서 앞으로 올
올, thunder, 뭐 번개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걸 갖다가 굳이 또 이제 동명사로 본다라면 이런 설명이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가 무생물 혹은 추상명사일 때, 즉 thunder 이런 것 같은 무생물 이러한 명사일 때는 이걸 소유격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동명사는 그것의 주어가 원래는 소유격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뭐에 뭐 하는 것, 누구의 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무생물 주어가 왔을 때는 그냥 그 명사 형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car 자동차 뭐죠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스포츠카 드라이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스포츠카가 뭐 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운전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운전하는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이는데 또 어떻게 글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자 무생물 주어가 오죠. 무생물 주어가 올 때는 이걸 갖다가 굳이 소유격으로 바꿀 필요는 없이 그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런 식으로 무생물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왔죠. 스포츠카 드라이빙 뭐 예를 들어 running down the road. 드라이빙 하니까 좀 말이 안 되네요. down the road. 뭐 하면은 스포츠카가 뭐예요? 길 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스포츠카가 내려가는 거 혹은 반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갖다가 분사로 봐서 길을 내려가는 스포츠카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명사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 형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명사로서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분사로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썬더가 오는 거 그렇지만 오는 썬더 앞으로 올 썬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동명사의 시제라는 건데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동명사예요. 따라서 여기 뭐가 쓰였죠? R이 쓰였죠? 여기 그냥 동명사 ING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자랑스러워하는데 뭐에 대해서 한국의 시티즌이 지금 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과거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역시.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워했는데 뭐에 대해서 과거에 시티즌이 됐던 거에서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집에 오는 거. 오늘 오후에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했었어요. 과거에 뭐에 대해서 과거에 집에 올 거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시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떠한 동사에다가 앞에 have를 붙여주면은 이게 이제 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맞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breaking 이라는 단어 이제 동명사가 쓰였다고 쳐보겠습니다. 무엇을 부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과거로 만들어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앞에 have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한 시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 having broken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having breaking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점이 둘 다 IN정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have의 특징이 있죠. have 다음에는 PP형이 쓰인다라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having broken이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having broken입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그녀는 뭐예요? 그 부정했다라는 거죠. having broken 뭐예요? 지금 부정하는 거죠. 과거에 부신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pickpocket 뭐예요? 그 소매치기는 받아들였다라는 이제 인정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having stolen. 근데 인정한 거는 과거인데 having stolen 했으니까 그 이전에 훔친 걸 갖다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인을 하는데 그 이전에 broken한 거, 깨트린 걸 인정한 거고요. 얘는 받아들였었죠. 과거에 받아들였는데 그 이전에 훔친 걸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명사의 태나 이제 부정형을 볼 텐데요. 수동 동명사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동태를 한번 볼 때 만약에 I was involved, I was 과거죠. involved 해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에 뭐 연루되었다 이런 문장이 쓰일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동사고요. 비동사고 거기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있는 주어를 일단 없애볼게요. 이걸 갖다가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요걸 갖다가 지금 요걸 갖다가 이제 수동태로 아니 동명사로 만들 때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be가 being이 되는 거죠. 따라서 being involved 이렇게 쓰이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수동태가 동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동형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 동명사에서 being involved 뭐예요? in legal 라는 그런 illegal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포함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고소를 당했다라고 그 폴리티션은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역시 being don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뭐가 됐을까요? 뭐 is done 이라는 문장이었을 텐데 여기 있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being done이 됐다라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부정형 볼게요. 너무나 간단하죠? 앞에 그냥 남만 붙여주면 돼요. 혹은 never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ing 앞에. 왜? 어차피 동사고 그 동명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뿌리가 어디예요? 뭐에서부터 왔어요? 동사가 변해서 동명사가 된 거죠. 따라서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동사 부정할 때 그 앞에 not 써주듯이 동명사도 부정할 때 그 앞에 not을 써주면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she is ashamed. 그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Not being able to play piano. 피아노를 못 치는 거에서 부끄러워했고요. 나는 미안합니다. 뭐에 대해서? Good enough. 뭐예요? 되게 그 좋게 행동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뒤에 있는 문제 푸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